깊은 밤, 도시의 불빛 아래에 감춰진 그림자처럼 화려한 재벌가의 문 뒤에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재벌가 며느리들의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그들의 삶 속에서 과연 어떤 사랑과 전쟁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베일에 쌓여있던 그들의 최후,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재벌가 며느리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결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삶이 거대한 기업과 가문의 명운과 얽히고 설키는 시작을 의미하죠. 신데렐라 이야기에 나올 법한 로맨틱한 환상 뒤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고 때로는 냉혹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문의 대를 잇는 상징이자 기업 이미지의 얼굴이 되며 때로는 중요한 경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단순한 사랑만으로는 결코 지탱될 수 없는 삶, 그 무게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이 결혼은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선 가문이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영향력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곤 합니다. 며느리의 학벌, 집안 배경, 심지어는 외모까지도 가문이 자산으로 평가받는 냉정한 시선 속에서 그들은 언제나 완벽함을 강요받습니다. 재벌가의 일원이 되는 순간 그들의 개인적인 삶은 사라지고 오직 가문의 며느리라는 역할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최근 몇 년간 재벌가를 둘러싼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이혼과 재산 분할 소송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건은 바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대법원에서 1년 가까이 심리가 진행될 정도로 복잡하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노소영 관장 측이 승소하면서 세간의 이목은 더욱 집중되었죠.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무형적 기여와 노 관장의 배우자로서의 기여를 인정하며 최 회장의 주식 지분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기존 재산 분할 판례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금전적인 분할을 넘어 배우자의 내조와 가사, 노동이 기업 성장에 미친 무형의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재벌 총수의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기여를 폭넓게 인정한 것은 재벌가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례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최 회장 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부인하며 자신의 자산 증식 배경이 순전히 개인적인 노력의 결과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SK그룹의 성장은 오롯이 자신의 경영 능력과 리더십에 의한 것이며 노 관장의 기여는 미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성공에 기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주식 등 재산 전체에 대한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노 관장은 오랜 결혼 생활 동안 배우자로서 그리고 기업가의 아내로서 겪었던 고충과 헌신을 상세히 설명하며 단순한 가사 노동을 넘어 기업의 대외적인 이미지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피력했습니다. 단순히 부부간의 이혼을 넘어 거대 기업의 지배 구조와도 맞닿아 있는 이 사건은 그 결론에 따라 재벌가 전체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소송은 단순한 부부간의 갈등을 넘어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재벌가의 재산 분할 기준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최태원 회장 측이 재산 분할과는 별개로 법적 이혼을 확정하기 위해 이혼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위 유지를 위해 이혼 관련 가족관계 등록부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 때문인데요. 동일인 지위는 기업 집단의 총수를 지정하는 것으로 배우자 및 친족 관계에 따라 기업 지배 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혼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복잡한 지분 관계와 공정거래법상 규제에 얽힐 수 있기 때문에 최 회장 측에서는 이혼 확정을 서두르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노소영 관장 측은 재산 분할 및 위자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혼 확정, 증명 발급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노 관장 측에서는 재산 분할 액수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이 먼저 확정될 경우 향후 재산 분할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얽히고 설킨 법적 공방은 단순한 이혼을 넘어선 재벌가의 특수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는 법적 절차의 복잡함뿐만 아니라 재벌가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재산 분할 관련 쟁점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입니다.
재벌가 이혼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주식의 재산 분할 포함 여부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기여가 기업 주식 가치 형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기업의 성장이 오롯이 창업주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의 내조와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무형의 기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되었죠. 당시 이부진 사장의 재산 대부분이 상속 재산이었고 두 사람의 별거 기간이 길었다는 점이 고려되어 재산 분할 비율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무재 전 고문은 자신의 기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장의 상속 재산이라는 점과 별거 기간 등을 근거로 제한적인 재산 분할만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재벌가의 특성상 상속 재산, 증여 재산, 그리고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 재산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어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분할할 것인가는 매우 복잡한 법적 판단을 요구합니다. 재산 형성 과정의 투명성, 각자의 기여도, 그리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도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죠. 이러한 재벌가 이혼 소송은 단순히 한 가정의 파탄을 넘어섭니다. 때로는 기업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엄청나죠. 예를 들어 대규모 주식 재산 분할은 기업의 지배 구조를 흔들 수도 있고, 이는 곧 주식시장의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너 일가의 지분이 적은 기업의 경우 이혼으로 인한 지분 변동은 경영권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또한 이들의 사생활이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재벌가 전체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폭로되는 사생활이나 감정적인 공방은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곧 주가 하락이나 소비자 불매 운동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벌가는 이혼 문제를 가급적 조용히 해결하려 하지만 때로는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세간에 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스캔들은 어떨까요? 사실 재벌가 며느리 스캔들이라는 직접적인 키워드로 최근의 판례나 뉴스 기사를 찾아보긴 어려웠습니다. 현재 재벌가 관련 뉴스는 주로 이혼 및 재산 분할과 같은 법적 분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스캔들로 비화될 수 있는 사생활 관련 내용들이 과거에 비해 언론에 덜 노출되거나 혹은 재벌가 스스로 리스크 관리에 더욱 철저해졌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캔들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단지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또는 더욱 은밀하게 관리될 뿐이겠죠. 하지만 과거에는 분명 많은 스캔들이 존재했습니다. 연예인과의 불륜, 해외 원정 도박, 혹은 마약 관련 스캔들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사례들이 있었죠. 한때 재벌가 자제들의 해외 원정 도박은 심심치 않게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또한 유명 연예인과의 비밀스러운 만남이나 혼외자식 문제 등은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스캔들은 재벌가의 폐쇄적인 구조와 부의 집중이라는 특성과 맞물려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권층의 비윤리적인 행동은 일반 대중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며 사회 정의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기도 했죠.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스캔들이 때로는 며느리라는 약자에게 가해지는 불합리한 압박과 희생의 결과일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가려진 고통과 갈등이 때로는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며느리들이 가문 내에서 겪는 외로움, 고립감, 그리고 해소되지 않는 욕망이 일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재벌가 며느리들이 겪는 어려움은 비단 스캔들이나 이혼 소송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혼과 동시에 가문의 일원이 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얼굴이자 상징으로서 끊임없이 이미지 관리를 해야 합니다.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대중의 시선에 노출되며 사소한 실수조차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공적인 행사에서의 의상 선택부터 SNS에 올리는 사진 한 장, 자녀의 학교 선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가문의 품격과 연결되어 평가받습니다. 또한 가문의 전통과 규율, 그리고 시월드의 엄격한 규칙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행복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자녀 교육, 사회활동, 심지어 의복 선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가문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다고 인식될 때 며느리들은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 압박감은 종종 우울증, 불안, 장애 등 심리적인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며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많은 재벌가 며느리들은 이른바 금수저 며느리로 불리며 그들 역시 재력가 집안 출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때로는 가문 간의 정략 결혼이라는 오해를 낳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사한 환경에서 자랐기에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배경을 가졌다 한들 재벌가의 폐쇄적인 문화와 엄격한 위계 질서 속에서 자유로운 개인으로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재벌가의 일원으로서 기존의 삶과는 전혀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며 개인의 정체성과 가치관에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재벌가 며느리가 되면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가사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전문직 출신의 며느리들이 경영에 참여하거나 자신만의 사업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가문의 기대와 개인의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은 존재합니다. 이처럼 재벌가 며느리들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 복잡하고 때로는 잔혹한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때로는 가문의 이름 아래 희생되기도 하고 그들의 전쟁은 이혼 소송이라는 법정 공방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맺어진 관계가 법정에서 치열한 싸움으로 변질될 때 그들은 단순히 배우자가 아닌 법률적 분쟁의 당사자로서 냉정하게 평가받게 됩니다. 결국 재벌가 며느리들의 최후는 모두가 꿈꾸는 신데렐라 이야기가 아닌 냉엄한 현실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고단한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명예와 부를 얻었지만 그 대가로 개인적인 자유와 행복을 포기해야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단순히 재벌가의 가십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단면, 즉 부와 권력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엿본 것입니다. 재벌가 며느리들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권력 구조와 계층 간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개인이 겪는 갈등을 이해하는 하나의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까요? 그들의 다음 행보에 여전히 많은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이는 단순히 흥미 위주의 시선을 넘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윤리적 기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벌가 며느리들의 감춰진 사랑과 전쟁, 그리고 그들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